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제 아이오닉 6 4륜구동 20인치 모델의 이런저런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스테이션비의 강병희님께서 캐스퍼 일렉트릭을 가지고 500km 넘게 실제 주행을 하시는 거를 보고요. 거기서 이제 챌린지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응모도 해볼 겸 제 차가 100% 충전 상태에서 이제 0% 가까이까지 갔을 때 실주행 거리는 얼마나 나오는지 그게 궁금해서 좀 구간별로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이제 어쨌든 표시상으로 100% 상태인데 제 차의 배터리 용량은 77.4kWh거든요. OBD의 이 데이터 숫자를 상으로 보면은 73.2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기판에서 배터리가 100%로 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위쪽으로 실제 이 차 배터리의 용량의 위쪽에 얘가 채우지 않는 그런 구간이 한 4.2kW 정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 테스트를 종료를 할 때 그 표시상으로 0에 가까이 됐을 때 또 아래 부분으로도 얼만큼의 마진이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틀에 걸쳐 가지고 주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회생제동을 항상 3단계 고정으로 하고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할 때에도 3단계 고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주행할 구간은 자유로 구간, 임진각에서 어디까지 할까? 일산 사이 고기를 좀 왔다 갔다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차는 실 주행 거리는 얼마나 나올까요? 네, 그거를 한번 함께 알아보시죠. 자, 그래서 출발 전에 계기판에 보이는 충전 후 정보가 0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100%고 그 다음에 시작 거리는 52821입니다. 그리고 100% 기준에 현재 주행 가는 거리는 637km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매 10%씩 떨어질 때 실주행 거리와 여기 표시되는 남은 주행 가는 거리의 합계를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 차가 배터리를 10% 써서 90%가 됐고요. 처음 10%의 그 배터리를 가지고 주행한 거리는 76km를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행 가능한 거리는 578이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주행한 숫자와 그 다음에 주행 가능하다고 보여주는 숫자, 이 두 숫자를 합하면 654가 되나요? 네, 둘을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네, 또 저는 계속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배터리 10%를 타는 동안에 평균 전비는 9.6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깜빡해서 뒤늦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배터리가 10%를 더 사용해 가지고 80%가 됐고요. 90에서 80% 그러니까 10% 배터리를 사용하는 동안에 제 차는 추가로 쌓아 올린 주행거리가 85km를 더 쌓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0%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20%를 사용하는 동안에 주행거리는 161km를 주행했습니다. 요거에 곱하기 5를 하면은 100% 사용이잖아요. 계산상으로는. 네, 그러면은 계산상으로는 800km를 넘을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계속 뚜벅뚜벅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깜빡했네요. 이제 이미 주행한 거리와 남은, 그러니까 예상 가능 주행 거리, 그거를 둘을 합하면 지금은 숫자가 672 정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평균 전비는 96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전하고 있는 중인지를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면요, 조금이라도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공조장치는 껐습니다. 대신 이제 외기 유입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회생제동 단계는 3단계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행 속도는 65에서 70 사이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의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제가 오른발로 직접 엑셀 페달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자유로는 속도 제한이 90이거든요. 그거보다는 20 이상 제가 낮춰서 주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차들에게 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제일 하위 차로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주행한 평균 속도를 보여드리기 위한 건데요. 3시간 주행했잖아요. 그런데 182km 주행을 했으니까 평속 기준으로는 60을 조금 넘는 거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65에서 70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그거보다는 숫자가 다소 아래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부터
그 여기 자유로에 올 때까지 좀 막히는 구간이 있었어 가지고 그거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를 추가로 10% 더 써서 이제 70%가 됐고요. 요번 10% 구간에서는 더 얘가 쌓아 올린 주행 거리가 76km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 그 10%마다 한 76에서 80 정도, 그 정도를 꾸준히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또 계속 확인해 볼게요. 자, 다시 10%를 추가로 썼고요. 이제 배터리는 60%가 됐고, 요번 10% 구간에서는 추가로 74km를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행한 거리와 예상 거리 둘의 합은요 694km가 됐습니다. 이제 배터리가 50%가 됐어요. 그래서 요번 10% 구간에는, 그러니까 50에서 60% 구간에서는 67km를 탄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요 숫자와 요 숫자의 합이 드디어 700km를 넘었습니다. 단순 합계로는 703km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주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이제 50 이하부터 0%까지는 내일 다시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6시간 넘도록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정속으로만 오른발을 쓰면서 운전을 했더니 좀 피곤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전비는 9.7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둘째 날 주행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100%에서 49%까지 썼었고요. 그 촬영 마칠 때 이제 377km로 종료를 했습니다. 이 총 주행. 이제 어제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네, 추가 거리가 한 14km 정도 더 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0%까지, 대망의 0%까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제 차의 배터리는 이제 40%가 됐고, 요번 10%에서는 정확하게 70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요번 구간에서는. 그리고 이미 주행한 거리와 남은 거리의 합은요 709km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아이오닉 6 20인치 사륜구동 모델이 발표된 그 공인 전비가 복합 기준으로 424잖아요. 근데 제 차는 이미 지금 60%만 사용하고도 네, 그거를 훌쩍 넘었죠. 이제 국내에서 발표되는 전비는 실제로 나온 것보다 이제 거기다 0.7을 곱하잖아요. 네, 그거는 꽤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또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들은 이제 1년 4계절 중에 봄과 가을에 이 주행거리를 잘 뽑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로 영향을 끼치는 그 요소가 이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지금 이제 이 챌린지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긴 하지만 이제 봄과 가을에 이 공조장치를 한 번도 안 켜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자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차가 주행하는 중에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 중에 이 공조 부분에서 소량이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에너지가 덜 사용되기 때문에 또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것도 봄, 가을에 주행거리가 잘 나오는 그 이유의 하나로 보면 맞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30%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 10% 구간에서는 70km를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숫자의 합은 717km가 돼 가지고요. 아까보다 다소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30%가 배터리가 더 남았는데요. 좀 얼마나 탈 수 있을지 계속 뚜벅뚜벅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네, 제 차가 이제 20%가 되니까요.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이제 경고를 띄우네요. 뭐 지금 당장 충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부터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계기판 왼쪽에 저렇게 오렌지색으로 배터리 아이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번 구간에서는 10% 구간에서는 이제 69km를 탔네요. 그리고 주행한 것과 남은 거 이 둘의 숫자를 합하면요 724km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수준이 20%가 됐을 때는 계기판에만 경고를 띄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알려주면서 이제 가까운 그 충전소를 검색할 건지 아니면 그 1년에 몇 번씩 그 출장 충전 서비스 있잖아요. 그거를 부를 건지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네요. 제가 제 차를 이제 재작년에 12월에 출고하고 나서 여태까지 타면서 20% 아래까지 떨어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처음 샀을 때 그 부산 갈 때 정도, 그리고는 특별히 기억나지 않은데 제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경고 문구들을 보니까 좀 새롭네요.
배터리가 11%가 되니까 이런 경고가 뜨네요. 네, 파워 제한을 건다고. 그러면서 이제 10%로 진입하는군요. 20에서 10%로 다시 이제 추가로 10%로 썼는데 요번 구간에서는 주행을 한 게 몇 킬로냐면요, 63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10%더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인포테인먼트에서도 다시 한번 경고를 또 한번 하면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 밑에 선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표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네요. 이제 배터리가 10% 남은 시점인데요. 네, 저는 이제 조금 가면 나오는 임진각에서 차를 돌려가지고 이제 저희 집까지 가야 되는데 슬슬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집까지 중간에 트러블 없이, 그러니까 중간에 그 멈춤 없이 차를 도착을 무사히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이제 도착을 하면은 이 실주행 거리로 700km는 넘기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또 조심조심 잘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같은 코스를 같은 주행법으로, 그러니까 배터리의 매 10% SOC를 사용할 때마다의 그 단위 그 주행 거리를 좀 보고 있잖아요. 그걸로 보니까 60에서 90%일 때 그 각 10% 단위의 그 거리가 가장 좀 길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20에서 50 그 사이 구간은 그 60 이상의 구간보다는 조금 작게 주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별 그 주행거리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상에서는 똑같이 10%를 하더라도 그 각 퍼센트 구간별로 그 에너지량, 그러니까 배터리의 에너지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 이하, 그러니까 10에서 20%는 그 이상 구간에 비해서는 또 많이 좀 그 주행거리가 줄더라 하는 점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배터리가 20% 아래로 떨어지면 얘가 충전에 대한 경고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0%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제 파워 제한을 걸고, 그런데 거기로 가급적이면 안 가게 운전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구간에 진입을 하실 경우에는 네, 가급적이면은 충전을 빨리빨리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0%대에서 요 주행 한 거리와 할 거리, 요 둘의 합을 보면요, 아까는 좀 저기 723까지 찍었는데 지금 요거를 합계를 하면은 한 721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6는 전비도 좋고 또 주행 가는 거리도 잘 뽑아내기를 워낙 정평이 나 있죠. 근데 이제 제 차는 사륜구동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20인치 순정 휠 타이어를 꽂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일 불리한데요. 사실 요번에 테스트한 주행의 거의 대부분 구간은 얘가 사륜구동 모델이긴 하지만 이 전륜 모터는 사실 연결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왜냐면 에코 모드로 넣으면 아이오닉 6의 경우에는 이제 정지 상태에서 25km까지는 사륜 구동을 유지를 하고 그걸 넘어서면은 이제 후륜으로만 주행을 하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후륜 구동과 거의, 그러니까 20인치 후륜 구동과 거의 마찬가지로 주행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이 차는 20인치의 후륜보다는 또 불리한 점이 있죠. 무게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전륜에 모터가 또 하나 있고, 그러니까 투모터기 때문에, 그래서 차의 몸무게에서만 이제 20인치 후륜과 제가 타는 이 사륜은 105kg이 무겁습니다. 이 차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차로 주행을 한 상태는 추가적으로 105kg이 더 실려 있는 거죠. 20인치의 후륜 모델에 비해서. 그러니까 105kg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냥 숫자로는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이제 성인 한 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생 한 명 자녀 정도가 그 두 명을 더 태운, 네, 거기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몸무게죠. 그러니까 전비가 20인치 후륜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20인치 후륜이나 아니면 18인치는 뭐 너무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특히 바퀴의 이제 무게나 구름 저항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제가 한 것보다 잘 나올 수 있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배터리가 4%가 남았고요. 아직 주행 가는 거리는 29km라고 나왔거든요. 아마 그 두 숫자 중에 하나가 먼저 0이 될 텐데, 그 둘 중에 저는 이제 배터리가 먼저 0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좀 길가에 차를 잠깐 멈추고 뭔가 좀 확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700km는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추세라면. 그러니까 1회 충전, 실질적인
주행한 거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바로잡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 차가 인증된 복합기준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제가 424라고 말씀드렸는데 420이네요. 네, 그건 좀 바로잡습니다. 자, 제 차가 이제 1회 충전으로 700km를 넘기는 순간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700km 나와주세요. 됐습니다. 네. 아직 3%가 남았어요. 배터리는. 주행 가는 거리는 19km가 더 갈 수 있다고 하고요. 역시 EGMP 만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이제 1%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일부러 이 OBD 스캐너 앱에서 여기에서 배터리 잔량이 얼만큼 남은 것으로 보여주나 찍어보고 있는데요. 1%니까는 지금 1kWh도 안 남았네요. 882Wh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주기에는 SOC BMS라고 돼 있는데 그거 기준으로는 6%가 남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0%가 될 때까지만 주행을 하고 거기서 일단 리뷰를 위한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우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를 0%까지 이렇게 쓰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챌린지는 제가 이 차를 보유하면서 딱 한 번만 할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오기를 부려보고 있는데요. 절대 이렇게 하시는 거를 강비추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0%가 됐는데요. 파워가 제한된다고 나오거든요. 네, 여기 길가에 차를 잠깐 세우겠습니다. 지금 0%에서의 제한은요, 정말 엑셀을 밟아도 거의 안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713km를 주행을 했고요. 이렇게 거북이가 자주 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 좀 참고적으로 보여드릴 거는 지금 배터리의 계기판 표시의 0%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실제 배터리에 남은 양도 0.366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표시를 결코 무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틀 동안 제가 이제 주행을 해가지고 스테이션 비행 챌린지에 좀 응모를 하게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이오닉 6는 참 잘 뽑아낸다. 전비도 그렇고 주행 가는 거리도 그렇고, 네, 그렇다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감사드리는 분들은 뭐냐면 제가 자유로에서 주행을 할 때 좀 느리게 갔는데 맨 끝차선에서 주행했지만 근데 뒤에서 따라오다가 경적을 울리지 않고 그냥 말없이 추월해 주신 많은 운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리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모든 주행을 다 끝내고 100%까지 완충을 했거든요. 이제 차량 설명서에도 보면 20% 아래로 SOC가 낮아지면 셀 밸런싱을 위해서 완속으로 100%까지 충전해 주는 게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 완충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주행 가는 거리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동을 켜볼게요. 직선 커넥터 제거 후 시동을 거세요. 알겠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충전 100%죠.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는 71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실제 주행한 거랑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